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민정 불참선언 1963년 1월 24일 박정희 의장은 중개인을 통해서 세뮤엘 버거 주한미국 대사에게 최고회의 내 파벌 싸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고 한다. 김종필은 여당에서 탈당하여 상당 기간 외유를 한다. 반 김종필 세력인 5명의 최고위원들을 해임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한다. 최고회의와 민주공화당은 분리한다. 박 의장은 하반기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다음날 버거 대사와 멜로이 미 팔군 사령관은 박정희와 김종필을 만나보고서는 어제 박정희 의장이 통보해온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김종필과 그에 대한 반대 세력이 타협하지 않고 싸움을 계속한다면 무장 출동 가능성도 있다라고 워싱턴으로 보고했다. 25일 오후 국제호텔에서 공화당 발기위원회의 민간인 대표와 최고회의 대표들이 대자하여 김종필의 발기위원장 사퇴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김정열, 김재순, 김창근 등 민간인들은 김종필의 사퇴에 반대했고 오정근, 이종근, 조창대, 조남철 등 최고회의 대표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정희 의장도 공화당 발기인들에게 김종필의 사표를 수리하도록 종용했으나 이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김종필은 창당을 지휘하면서 이미 박정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 치하 18년간 많은 여당 정치인들이 명멸했으나 김종필을 제외한 모두는 박정희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위성에 불과했다. 독자적인 궤도를 가진 김종필이란 항성에 정치적 지지 기반이 주로 민간인이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1월 26일 딘 러스크 국무장관은 버거 주한미국 대사 앞으로 훈령을 내려보냈다. 러스크 장관은 군부의 내분에 대처하는 미국 측의 자세는 김종필과 반대 세력의 타협을 권고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장이 김종필 세력에게 승리를 안겨줘 그가 도전을 받지 않고 권위주의 정당을 추진하도록 해서도 안 되고 반 김종필 세력에 의한 쿠데타도 민정이양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특히 그런 쿠데타의 지도 세력이 함경도 인맥이 된다면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1월 27일 공화당 창당발기위원회는 김종필과 반 김종필 세력의 중심인 김동화 최고위원의 당직 사표를 동시에 반려하기로 결의했다. 창당 작업은 다시 김종필의 지휘하에서 진행됐다. 2월 2일 공화당 발기인 대회는 창당준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의 김종필, 부위원장의 정구영 변호사를 추대했다. 김 위원장은 박정희 의장과 최고위원들은 창당대회 때는 당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날짜 조선일보 1면에는 야당이 연합전선을 펴고 박 의장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2월 4일부터 공화당은 전국 131개 지구당 창당준비대회를 갖기 시작했다. 2월 5일 박정희 의장은 전년에 흉작에 기인한 식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부를 중단하는 일이 있더라도 부족한 양곡을 도입하여 국민을 굶기지 않도록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정치 위기와 경제 위기가 같이 왔다는 신호였다. 7일 밤 박 의장은 김종필 위원장을 대전 유성의 한 호텔로 불러 자정 무렵까지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이날 낮엔 버거 주한미국 대사 부처가 윤보선 전 대통령 집을 찾아가 요담함으로써 박정희의 심기를 건드렸다. 다음날 김종필은 기자들에게 공화당은 오는 26일 박정희 의장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겉으로는 이렇게 박 의장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던 김종필이었지만 속은 타고 있었다. 2월 11일 최고회의 대변인인 이유락 공보실장은 박 의장의 대통령 출마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버거 대사는 2월 8일 김종필과 2시간 동안 요담한 뒤 국무부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김종필은 박정희 의장은 큰 실망에 빠져 있고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생각을 바꾸도록 설득하고 있다. 나도 정치에서 손을 떼고 은퇴할 생각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주체 세력 내부는 드디어 박정희의 마음을 흔들게 된 것이다. 다음날 김종필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버거 대사가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내정 간섭이라고 생각되는 일은 삼가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병권 국방장관은 2월 13일 김종호 육군참모총장 등 3군 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을 데리고 장충동의 박정희 의장 공관을 찾아갔다. 이들은 박 의장에게 김종필의 월권에 대한 군부의 불만을 전하면서 김종필의 공직 사퇴와 외유를 건의했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떠난 후 박 장관은 박 의장과 마주 앉아 요담했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는 전화로 김종필을 불렀다고 한다. 박정희는 군부 대표들의 건의 내용을 김종필에게 전한 뒤 좀 쉬어야겠어 라고 했고, 김종필은 선선히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더란 것이다. 지금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는 박병권은 우리는 군부의 분위기를 전하고 건의하는 입장이었지, 최후 통첩하는 자리도 위협하는 자리도 아니었다면서 박정희 의장이 민정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건의를 한 기억은 없다고 했다. 2월 14일자 조선일보 조간은 박정희 의장이 간밤에 김종필 위원장을 불러 새벽 2시까지 요담했다면서 박 의장은 공화당이 자신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더라도 이를 수락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보도했다. 박정희 의장은 1963년 2월 초순에 이미 자신의 민정 불참 결심을 김종필에게 털어놓았고, 김종필은 뜻을 바꾸도록 설득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주체 세력 내분과 야당 및 언론의 공격에 직면해 마음의 동요를 느끼고 있었다. 이런 비판과 공격에 익숙하지 않은 군인으로서 그는 번민을 거듭했다. 최고회의에 출근도 하지 않고 공관에서 골똘한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2월 16일 민정당 시국 강연회가 종로 국민학교에서 열렸는데 10,000명이 넘는 군중이 몰려 연사들의 신랄한 군정 비판을 들었다. 이날 최고회의 의원들은 또다시 박정희 의장에게 김종필이 당직에서 물러나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박정희는 이 무렵 한남동의 외인 주택을 안가로 빌려 쓰고 있었다. 2월 중순 어느 날 밤이었다. 박정희는 석정선 정보부 차장부, 박정규 경호실장 등 측근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시국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날 허정, 과도정부 수반을 만났던 박정희는 기분이 좋아 있었다. 허정은 다른 민간 정치인들과는 달리 혁명정부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더란 것이다. 밤이 깊어가자 측근들은 흩어져서 방에서 잠을 자든지 거실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다. 박정희는 석정선과 둘이 남게 되자 불쑥 이런 말을 던졌다. 자네, 어떻게 생각하나? 혁명한 사람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창피해 죽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신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군인들의 신용이 민간 정치인들보다는 나을 겁니다. 이럴 때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것저것은 해결하겠다고 하면 순진한 우리 국민들은 납득할 겁니다. 여보게,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내 생각도 들어봐.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주 형편이 없게 되었을 때 몽땅 망하는 것보다는 아직 남은 것이 있을 때, 즉 그놈 아직 괜찮다라는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만두는 용기, 그것도 멋있지 않을까? 박정희는 그러더니 야, 다들 깨워. 그리고 받았어 라고 하더란 것이다. 석정선에 따르면 박정희는 박종규에게 발표문을 구술했다고 한다. 석정선은 9개 항목 가운데 5.16 혁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정치적 보복은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구술을 끝내고는 이걸 문장으로 만들어 내일 오전 10시까지 공간으로 가져와라고 지시했다. 한 측근이 발표문으로 정리해서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하니 박정희는 안 되라고 했다. 그러다가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마음이 변할지 몰라. 문장도 바꾸고 싶을지 몰라. 그러니 무조건 시간 맞춰 가져와. 2.18 민정불참 선언으로 알려진 박정희 의장의 시국 수습에 관한 담화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9개 항의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수락하면 자신은 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정화법에 의한 정치활동 금지자들 전원을 풀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었다. 9개 조건은 다음 정권은 5.16 정신을 계승한다. 주체 세력은 개인 의사에 따라 민정에 참여할 수도 군에 복귀할 수도 있다. 유능한 예비역 군인들을 우선적으로 국가가 기용한다. 모든 정당은 중상모략을 지향하고 정책을 내세워 신사적 경쟁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묻는다 등등이었다. 박정희는 2월 18일 이를 발표하면서 모든 정당은 오는 2월 23일까지 9개 항의 수락 여부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김종필 공화당 창당준비위원장은 2월 20일 오후 일체의 공직에서 떠나 초야의 몸이 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날 김종필은 자가용을 직접 운전해 서울 근교의 골프장에 나갔다. 따라붙은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을 수 없었다. 나보고 전진을 위한 후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사 휴이입니다. 충청도 사람은 하는 수 없다고 한답니다. 정말 나는 가진 정열과 기백을 털어놓고 일을 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이 따로 있는 겁니까? 노력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척에 있는 재떨이도 자기 손으로 짚지 않고 마누라를 시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 아래서는 지도자를 만들기도 힘들더군요. 정치를 해보니 정열이나 기백 가지고는 안 됩디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는데 원상복구를 하려는 세력들이 꾸준히 작용하고 나는 세 가지 신념을 가졌습니다. 세대교체, 올바른 질서, 그리고 강력한 행정체제 확립. 그러나 안 됩디다. 그렇다고 실망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질 때 길이 트이는 거죠. 한 기자가 외국에나 다녀오시죠 라고 하자 김종필은 그런 팔자가 됩니까? 라고 답했다. 2월 21일 박정희 의장은 김재춘 최고위원을 중앙정보부장에 임명하고 정보부장 김용순을 취임 2달도 안 돼 해임한 뒤 최고위원으로 돌렸다. 그 며칠 전 정보부 감찰실에 소속돼 있던 공수부대원들이 패싸움을 했다. 새가 불리해진 몇 사람이 박정희 의장 공관으로 피신해 들어갔다.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정보부 병력이 출동해 의장 공관을 포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방에 내려가 있던 박 의장은 이 보고를 듣고 노발대발하여 정보부장을 교체하게 됐다. 6.25 전쟁 때부터 박정희를 가깝게 모셔오면서 가정사회까지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았던 김재춘은 박정희 의장으로부터 인사 부탁을 받았다. 차장으로 박원석 공군참모차장을 발탁해달라는 청탁이었다. 박원석은 김재춘과 같은 육사 5기 출신. 1948년 11월 박정희는 특무대에 구속되어 남로당과의 연루 혐의로 혹독한 신문을 받은 끝에 박원석을 자신의 세포원이라고 허위 진술하여 고생시킨 적이 있었다.